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3월 20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국방 논평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고, 어제 이어서 미국 차세대 소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어제는 우리 이제 미래 소총에 대한 거, 차세대 소총,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 탄두 내장형 소총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다면, 오늘은 미국 소총의 어떤 문제점, 특히 이제 소총도 뭐 기관총 포함해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었고,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것을 선택한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상황이. 다른 뭐 미군 전체적으로 해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육군은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볼까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지금 미국 무기 체계에 대해서 맹목적인 어떤 추종이라는 게 있어요. 추종. 예, 그거는 뭐 개인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그렇죠. 예. 미국을 뭐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동맹이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맹목적인 추종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동맹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그걸 탈출할 이제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기 체계는 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는 대부분의 시절을 우리가 훨씬 열등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관성이 있다 하지만, 20대나 30대의 젊은 이제 세대가 그런 시각을 그냥 수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도 이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뭐 중국하고의 긴장감을 엄청 고조시키고 있으면서 중국이 절대 만만치 않다, 군사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일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는 거. 이런 점도 또 우리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몇 가지 정보들을 모아본 건데, 먼저 이게 더 워존이라고, 여기서 제법 날카로운 사실관계에 기반한 날카로운 비평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미국 건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작년에 새로운 그 시거에 지금 XM7으로 돼 있죠. 원래는 XM5였다가 XM7으로 지금 개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알고 있던 정보를 다 망라했는데, 한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확실히 할 것은 이 시그 사워 XM7 데모 사진에서 보신 이제 소총이 6.8mm죠. 이게 지금 이제 세 가지 총기가 경합을 해서 그게 선정된 거 맞죠? 그 선정에 대한 발표가 작년 4월 20일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미 육군의 제식 소총으로 딱 등극을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산기공의 소총을 선정을 했을 때도 추가로 돈을 더 투입을 해서 2, 3년간 추가 개발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완성된 총기로 가자는 것이었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대량 생산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가 드물긴 하지만 어쨌거나 빠져나올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또 돈을 이제 추가로 정부에서 줘서 우리가 똑같아요. 또 이런 부분 더 개발해 보자. 그리고 총기 이제 시험 생산하고 탄환도 시험 생산해서 거기는 탄환까지 같이 개발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더 가다듬어 보자, 몇 년간. 그게 24년부터 시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단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물건들이 이 단계까지 갔다가 낙마한 경우가 많았어요. 탄두 내장형 기관총 죄송합니다. 분대지형 기관총 2000년대 초반, 2010년 정도까지 개발하던 것도 그런 단계에서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위키피디아에서도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자, XM7은 이제 소총이고 XM250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총이죠. 6.8mm 분대 지원하기고, 예. 실전 테스트를 이제 시작하기로 돼 있다. 영어로는 operational testing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이것은 이제 개선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피드백 받으면서 그래서 2024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며 이는 정식 채용을 보장하는 것 아님. 자,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워존의 기사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고 우리의 소총 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부분이에요. 네.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가장 큰 거는 이게 과연 미래지향적인 소총이 맞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너무 위력 위주의 세팅이 돼 있고 그 나머지가 그것 때문에 많이 희생된, 그래서 총기 전체적으로 봐서는 병사들이 가지고 운용을 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 총기에 화력에 포함시켜야 될 요소인 내구성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과연 새로운 소총을 개발해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이 총이 뛰어나냐?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XM7은 앞에 소음기가 기본으로 장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치면은 무게가 빈 총이에요. 총은 안 들어가고 4.46kg예요. 그리고 기본이 140발을 휴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거기 탄창에는 탄알이 크기 때문에 20발들이 탄창을 써요. 그래서 140발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알 무게만 4.4kg예요. 두 개 합치면은 한 9kg 가까이 되죠. 예. 그 다음 이 총이 대체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M4, M4는 지금 우리가 쓰는 K2 소총이나 우리가 개발하려다가 지금 비리 사건으로 물 건너간 DSAR 15PC 그 총하고 거의 같은 급이에요. 2.88kg, 3kg가 안 돼요. 같은 조건, 빈 총이. 그리고 210발을 휴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0발들이 탄창 7개, 그래서 210발. 총알 무게는 3.4kg. 이거를 합쳐보면은 그 차이가 2.6kg 차이가 나요. 즉, 이 신형 소총이 2.6kg가 무거워요. 그리고 이 총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계획은 한 10만 정 정도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관총을 한 2만 정. 그래서 전방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8kg 차이가 나고, 그렇지만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탄수는 70발이 적어요. 오히려. 왜? 예. 그리고 20발들이 탄창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미국 관련된 내용을 꼭 찾아보면은 이제 탄창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도 많아요. 탄창의 품질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숫자, 탄약이 들어가는 숫자가. 자, 현대전에서 시가전, 근접전, 특수전 같은 교전 상황이 많죠. 특히 소총에 있어서는. 그럴 때는 탄창에 들어가는 탄알 숫자도 상당히 중요하다. 적과의 어떤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에 있어서는 가급적 많은 탄을 쓰고 싶은 거죠.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 M16 같은 것도 처음에는 기본이 20발들이 탄창이었잖아요. 그 30발이 된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발로 옮겨간 거예요. 그 점에서 후퇴라는 거예요. 자, 종합적인 나의 파괴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총알 한 발 한 발에 파괴력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탄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70발이 부족해요. 그리고 한 탄창에 20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불리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특수전 관련된 내지는 우리의 수색대 이런 이제 개인 전술에 전문화된 분들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예. 자, 우리도 보면은 특수전 UDT나 또는 특전사에 보면은 헬멧도 가벼운 걸 쓰잖아요. 그죠? 헬멧도 가벼운 걸 쓰고 방탄조끼도 가급적이면 작은 걸 써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그들이 사람의 몸으로 해결해야 되는 기동성이 그들의 전투력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탄다는 걸 아실 텐데 오토바이에 기어가 있어요. 옷이. 그것은 이제 보통 안에 갑옷도 들어있잖아요. 부상 방지. 그리고 옷 자체가 바람에 안 날리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몇 킬로 정도 무거워요. 일반 등산복에 비하면. 제가 그걸 얕보고 한번 그 옷을 입은 채로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밑에 차 세워두고. 엄청 힘든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몸에 누적이 되더라고요. 온몸에서 누르는 무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천리 행군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수전 분야에서는 이 무게는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전투력까지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미국에서 비판을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대놓고 비판을 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계속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다산기공의 DSAR15PC였고, 이것은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신 XM7이 대체하게 되어 있는 M4 카빈하고 거의 뭐 체적이나 무게나 이런 게 비슷한 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미국은 반대적으로 저런 걸 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도 뭐 2.8kg 이런 밖에 안 돼요, 무게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총은 뭐와 유사하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한 장의 슬라이드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총기를 보유한 사람이 7,70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인구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민간에서 풀린 총기의 숫자가 3억 정이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총기의 군, 민간 다 합쳐서 40%가 미국에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니까 총기 수요가 더 늘었다고 해요. 옛날처럼 이렇게 뭐 권총 위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AR-15, 즉 M16 계열이 많이 팔렸다고 해요. 자, 그런 엄청난 뭐랄까 지적 기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기에 대해서 우리는 총에서 잘 모르죠. 그런 데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총이 뭐와 비슷하냐? XM7은 M14, M14, 즉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잠깐 한 10년 정도 미국 제식 소총이 있었던 제식 소총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 총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게 비슷해요. 길이도 거의 비슷해요. 총알도 같은 구경이에요. 물론 이건 7.62mm고 그거는 6.8mm지만 사실은 같은 탄피를 쓰는 탄이거든요. 탄두가 좀 다르고 안에 화약도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호환도 거의 되는 탄이에요. 탄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저거는 우리도 6.25 때 쓰던 M1 소총을 연발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클립이 아니고 밑으로 20발들이 탄창을 끼우는 형태로 그래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다른 게 뭐냐 이거죠. 무게 길이 비슷하고 20발짜리 탄창도 비슷하고 대충 짐작한 데는 총알의 기본적인 체적이 같기 때문에 탄피를 같은 걸 쓰니까 파괴력도 비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총이 왜 퇴출됐느냐, 10년밖에 왜 자리를 못 지켰느냐, M16한테 왜 자리를 내줬느냐. 연발 사격이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7.62mm 탄은 개인 소총에서 연발을 쏠 수 있는 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증명이 됐는데 왜 다시 돌아가냐 이거죠. 그게 이게 대한 비판의 핵심이에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큰 차이가 이 M14 같은 경우는 22인치 총률을 썼어요. 엄청나게 긴 총률이죠. 그리고 XM7 같은 경우는 13인치 총률이에요. 엄청 짧은 쪽이에요. 이거는 한 10인치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총률 길이가 한 20cm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탄이 6.8mm 탄이 이 7.62mm 나토 탄보다 위력이 세다 하더라도 탄피가 같고 이게 총률 차이가 이만큼 나거든요. 그런데 미 육군의 ROC에는 더 강력한 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짧아진 총률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탄에 화약이 엄청나게 센 게 들어가야 돼요. 탄의 무게도 가벼워져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성 문제가 나오는 거고, 엄청 폭발력이 강한 탄을 쓰다 보니까 탄 밑에다가 이걸 끼우는 거예요. 이게 황동 부분을 대체한 게 아니고 황동은 황동대로 있고 그 위에 쇠로 된 캡을 또 씌운 거예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총열도 20cm나 짧아졌는데 탄은 거의 같은 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화약이 엄청나게 센 화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실 압력이 8만 psi가 나온다. 기존의 7.62mm 나토 탄은 6만밖에 안 나오고 5.56mm 탄 같은 경우는 4, 5만 정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워존의 기사에서도 미 육군 이 분야의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개발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라는 게, 그 압력이 센 게
그럼 이 탄을 쓰면은 다른 창에 뭐 다른 총에다가 총열만 바꿔서 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강력한 폭발력을.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고 그 당시 그들 총에 그들의 폭발력에 맞춰져 있는 총이 몸이 버틸 수 있는가도 문제예요. 네.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육군에서도. 자, 그 다음 이제 파워, 관통력이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정보를 봤을 때 여기서 요구하는 게 미 육군에서 요구한 게 660야드에서 그럼 한 600m 정도 될 거예요. 600m 정도에서 NIJ 기준으로 레벨 4의 레벨 4의 관통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고 여기에 나머지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NIJ의 레벨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벨 1은 없어요. 레벨 2가 있고 레벨 3가 있고 레벨 4가 있죠. 그런데 레벨 3A가 있고 3 플러스도 있죠. 요거는 비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는 2, 3, 4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5도 없습니다. 자, 레벨 2는 보면은 권총탄 막는 거예요. 3A는 2 다음인데 뭐냐면 권총탄 중에서 센 거 막는 거예요. 예. 저기 조그만 별표 붙은 게 보이죠? 저 별표가 이 레벨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탄이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다가 레벨 3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소총탄을 막아요. 거기 기본이 되는 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7.62mm 일반 탄이에요. 철갑탄이 아니고. 그리고 5.56mm 일반 탄이에요. 우리 군에서 쓰는 것 같은 거. 예. 그걸 막아주면 레벨 3예요. 레벨 3 플러스가 되면은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보면 좀 생소하신 탄종이 나올 거예요. M855나 저걸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SS109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2010년에 나오는 최신형 5.56mm 나토 탄이에요. 파괴력이 더 세진 거. 네. 저거까지 막으면은 그러니까 일반 5.56mm 탄보다 센 거죠. 저걸 막으면은 3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레벨 4는 뭐냐? 이거는 내나 7.62mm 나토 탄인데 이거는 철갑탄이에요. 이거는 딱 한 발을 막으면 돼요. 한 발. 그리고 레벨 3는 6발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레벨 3와 레벨 4의 차이는 그거예요. 레벨 4는 아무래도 뭐 저격용 탄 같은 한 발 딱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탄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레벨 3보다 반드시 낫다고 하기보다는 살짝 방탄의 방향성이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훌륭하겠죠. 철갑탄을 막으니까. 자, 여기서 레벨 3, 레벨 4 요 점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m에서 7.62mm 철갑탄을 막아내는 방탄복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색해 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 회사에서 레벨 4짜리 방탄복들을 방탄 플레이트 조작에는 플레이트가 들어가죠. 안에 판이. 그게 많이 팔리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탄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상당히 눈부시다. 이번에 저 총으로 이제 만약 제식 소송이 되면은 미군이 한 60년 만에 바꾸는 건데 총알이 개선되는 것도 보면은 10년 단위는 걸리는 것 같거든요. 10년 이상은 20-30년마다 새로운 위력이 센 탄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방탄 소재의 발전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레벨 4까지 있다고 했죠. 레벨 4가 뭐였습니까? 7.62mm 나토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도 가능해요.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찾은 건데 12.7mm 탄을 방어하는 방어란 말이 적절치는 않은데 막아내는 방탄복이에요. 12.7mm면은 MG50이고 우리 K6인가요? K6 중기관총이죠. 중기관총. 그거예요. 엄청난 탄을 막아내는 거죠. 일단 뚫지는 못해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부피가 크거나 뭐 엄청나게 무겁거나 이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에 큰 구멍이 났는데 관통이 안 됐어요. 예, 탄이 가운데 끼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방호란 단어가 적절치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 뒤에 큰 한 4-5cm 되는 송판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이 있었어요. 그게 다 깨졌어요. 뭐 나무판은 움푹 패였고 망치로 크게 때린 것처럼. 그리고 뒤에 콘크리트 블록은 다 깨졌어요.
지금 보시면 깨진 게 보이시죠? 관통이 돼서 깨진 게 아니고 총알이 방탄판에 맞았을 때 그 충격이 전해지면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이 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만약에 이 12.7mm 탄을 맞으면은 총알은 관통을 못하겠지만 사람도 운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방탄복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레벨 4 정도까지 정해진 것 같거든요. 예, 7.62mm 철갑탄 이상을 막을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있는데 그 이상의 위력이 되면은 방탄복을 통과는 못하더라도 사람한테 데미지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4 정도까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추정을 해보게 돼요. 예, 지금 이 기술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추가로도 개선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본 게 있어가지고 찾았던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 BMI라는 중소기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기본형 방탄복 아마 우리 요즘 장병들이 가끔 화면에 잡힐 때 입고 있는 방탄복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게 3.5kg 있고 방탄 성능을 보면은 레벨 3A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거 안에 방탄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요. 3A면 아까 뭐였습니까? 매그넘탄, 권총탄 중에서 센 거. 예, 그걸 막아내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방탄 플레이트 삽입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안에 끼울 수 있는 거예요. 방탄판을. 그럼 올라가겠죠. 어떤 방탄판이 있느냐, 이 회사가. 현재 시장에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레벨 타입 1, 타입 2, 타입 3를 개발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보는 없어요. 타입 2가 더 강력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NIJ 레벨 3 플러스까지 막는다고 되어 있어요. 3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게는 단 1.6kg인데 아까 레벨 3 플러스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5.56mm 나토탄의 최신형 탄이에요. 예, 아까 SS109 그리고 그죠? 예, M855라고 불리는 그 같은 탄이에요. 예. 군에 관련되신 분들은 어떤 탄인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뭐 K2 소총에서나 아니면 M4 카빈에서 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탄이에요. 예,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은 만약 이 타입 2 이 플레이트 판, 방탄판 1.6kg짜리를 아까 레벨 3A라고 되어 있던 부분 그 방탄복에다 끼우면 어느 정도 될까요? 두 개가 합쳐지면 성능이 똑같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늘어나는 쪽으로 갈 거예요. 3 플러스 플러스에서 4로 갈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개를 하면 우리 중소기업에서 몇 년 고생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국산화 시킨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의 기술력 발달이 상당히 빠르다. 총기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걸 총기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전차가 계속 발전을 하고 방어력이 세지지만 그 성형 자격탄이 발전이 훨씬 빠르죠. 그죠? 장갑만 늘려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능동 방호 시스템이 나와서 아예 요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방탄기술이 자꾸 발전을 하면은 총기 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타격을 주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딱 교차점에 지금 나온 모델이 XM7 미국이 육군이 지금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 이 총기인 것 같아요. 상징적이에요, 상당히. 왜냐,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미국만 이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적이 중국이잖아요.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호전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죠. 그 중국군이 최근에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군의 분대 지정 사수 소총이에요. 예. 예, QBU-191이라는데 이게 보면은 미국과 전혀 반대 방향의 선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밑에 조준경도 보이죠? 4kg 이하예요. 엄청나게 가벼운 거죠. 예. 가볍고 총탄도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전용탄이 있는데 저 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소총, 일반 소총에 쓰는 탄을 쓸 수 있어요. 연발로도 쏠 수 있어요.
총열의 길이가 사뭇 길죠. 620mm예요. 24인치 총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20mm면은 아까 XM7은 13인치였고 M14 같은 경우는 22인치였죠. M4보다도 더 길이가 긴 총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도가 강조된 총이 맞아요. 무게는 4kg 이하예요. 예. 근데 되게 전투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봐요. 보병 분대에서 험하게 다루면서 들고 뛰어도 괜찮고 총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소총의 탄도 호환이 되고 연발로도 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유효 사거리를 600m 정도로 해가지고 보병 분대에 있어서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중국의 선택이에요. 예. 우리도 지금 이대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다산기공에서 이걸 했었죠. 분대 지정사주 소총이죠. 이거 무게 4.3kg, 총열이 508mm, 유효 사거리 1km짜리 였었어요. 탄이 7.62mm탄을 쓰는 것이죠. 예, 나토탄. 예. 그러니까 지금 XM7은 이거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총알 없이 4.46kg이니까 XM7 같은 경우는. 예. 이거를 모든 보병이 들고 뛰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탄을 연발로 쏘고 이거보다 더 무거운 총을 들고, 그것도 우리 육군도 그렇고 다른 많은 군들도 인정하다시피 시가전, 특수전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미국도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대만에서 붙을 수도 있고 남중국해에서 붙을 수도 있고, 예, 북경까지 오더라도 대부분은 수목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아프가니스탄하고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보다 무거운 총을 들고 더 강력한 탄을 가지고 이걸 연발로 쏜다? 예. 안 맞다는 거죠, 그게.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이라크 침공 같은데 관여됐던 미국 해병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있는데 비슷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총이 일단 크고 무거우면 시가전에서 불리하고 반동이 세면은 둘째 탄을 날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유효한 탄환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날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연발을 쏘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특수전을 담당하는 장병들이 모든 걸 가볍게 하는지, 거기서 전혀 동떨어지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죠.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은 미국 내에서 미 육군의 지금 훈련 교리가 사격 연습은 300m까지고 해병 같은 경우는 500m까지 한대요. 근데 이건 660m하고 1km 이상에서의 교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수전용 소총이 아니고 일반 병들한테 주겠다고 지금 일단 그런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사들의 훈련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전술도 바꿔야 돼요. 아무리 사이트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전부 다 보병들도 기동화돼 있어서 가만히 심지어는 뭐라고 할까, 조준경이 그 거리를 확보해 준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차 속에서 호흡을 고르기도 힘들고 뛰다가 멈춰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 사격해야 되고 갑자기 자세를 바꿔서 사격을 해야 되고 참호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격수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 위해서 저격수가 따로 있는 거고 저격소총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무게와 파괴력을 보면은 일반 병사들 전부 다 저격수로 만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정확도는 안 나오겠죠. 총신은 13인치밖에 안 되니까. 13인치면 33cm예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제 소총이 거의 620이었죠. 거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무겁잖아요. 그거보다. 그리고 중국 육군은 보병 사원에서 보병이 가장 멀리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600m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은 1km 이상을 본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살상력을 보여주기 위한 총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라크 침공 같은 데 참전했던 미국 뭐라고 할까, 참전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또 상반된다는 거예요. 이라크 침공 같은 경우에도 해병대 참전, 분대장까지 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교준이 250m 내에 있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적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있고 또 많은 경우에서는 이 동안에 차량에서 사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땅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병들의 근접전에서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전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박차고 들어갈 때 총이 길면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서 신속하게 대응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돌격소총이라는 게 자꾸 짧아져 나온 거잖아요. 가볍게 나오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미국의 미래 전장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 그들의 주장에 바탕을 둬도 대만이나 남중국해, 중국 땅, 인구 밀도가 높고 수풀이 우거진 곳이에요, 다들. 어떤 전장이 되겠습니까? 거기하고 좀 안 맞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방탄복의 착용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격수가 아닌다 하면은 한두 발의 타격으로 상대방을 절명시키기가 어려워요. 여러 발의 탄이 난사될 수밖에 없어요. 근접전에서도. 그래서 상대방이 방탄이 안 된 부분을 여러 발 맞고 무력화되는 그런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총 간의 사격에 있어서는 분대 지정사수 소총을 제외하고는 연발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시가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 이런 총은 더 불리한 거죠. 예. 여러분도 인터넷과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M14 소총. 예. 그거는 총률도 더 길고 파괴력도 이보다 약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총, 그 전문가들이 연발로 사격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이 퇴출됐던 거거든요. 제식소총에서.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전장은 어떻게 되느냐. 소총은 예전 같았으면은 권총, 호신용. 그러면 좀 과장이겠지만 소총이 차지하는 파괴력, 전투에 있어서 상대방에 줄 수 있는 타격력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고민하는 걸 보면은 향후는 분대 단위까지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력한 포병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도 무기도 자꾸 조그만 걸 개발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만 보더라도 그런 동영상들 몇 번은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더 일반화되고 더 실시간화가 된다는 거예요. 분대장까지도 자기 분대원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 그들이 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화력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중대만 되더라도 중대장 휘하에 아마 전시에는 박격포 80mm짜리는 배속이 될 거예요. 바로 때려줄 수도 있어요. 왜냐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우리 특정 소대의 특정 분대의 어떤 병사가 보는 시야를 내가 동시에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전기 들고 나한테 전화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중단의 판단으로 바로 날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구축돼 있는 그런 화포, 그거를 이제 훨씬 빨리 조준하고 더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이 재래식 화기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발사 명령 받고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태세로 빨리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새로운 병기들이 등장하죠. 개인이 발사하는 유도 로켓 같은 거, 즉 유탄이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 열심히 연구 중이에요 보니까. 세부가 여러 개 나와 있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있고 또 드론이라는 무기체계가 있죠. 그것도 소대 단위까지 이제 드론이 배치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입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소총이 옛날에 차지하던 그 비중은 줄어들고 그렇지만 분대 지정 사수 화기처럼 실전에서 막 굴려 쓸 수 있는 그리고 한 600m, 800m까지 제압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저격총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럴 수요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거 봤을 때 옛날 푸틴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미국이 실제로 긴장을 하고 있는 생각이 들고 푸틴이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여기저기서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다루는 분야에 있었어도. 푸틴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옛날 소련도 망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가 됐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어떻게 놔뒀느냐. 아, 우리는 큰 나라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소련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길을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